김용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 태도를 보니 전두환 차지철이 생각난다 했더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누가 차지철인지 아시고 대답하신 거예요? 전두환은 대통령 됐고 차지철은 그렇게 됐잖아요.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깜도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차지철이 되시지 마십시오. 전 거기 발가락에 또 못 따라갑니다. 일단 버러지 같은 새끼 옆에 두고 덩치하시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넌 너무 건방져 새끼야. 왜 이래?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시도할 거란 우려가 이미 석 달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는 물론 국방부 장관까지 한 목소리로 지금 시대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손사래를 쳤는데 바로 그렇게 부인했던 국방장관의 건의로 불가능하다던 그 일은 어젯밤 현실이 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야권 일각에선 이른바 충암고 라인을 요직에 배치해 비상계엄을 준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다음 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여야 회담에서 이 우려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 1979년 계엄 선포에 빗대어 서울의 봄 팀까지 꾸린 민주당은 계엄 음모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정부는 날조된 유언비어라고 일축했습니다.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습니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계엄 음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계엄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하지만 김용현 장관은 석 달 뒤 자신의 말을 정반대로 뒤집고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습니다. 날조된 유언비어로 가능성이 없다던 비상계엄령 선포는 석 달 만인 초겨울밤 서울 한복판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 이미 군 일각에서는 국회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8시 707 특임단은 실탄 탄창을 챙기라는 명령과 함께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니 출동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이후 이들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 투입됐습니다. 지난밤 군의 움직임,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8시 육군 특수부대 707 특임단 대원들에게 발송된 메시지.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니 당장 헬기로 출동할 준비를 하란 지시입니다. 카트리지, 즉 실탄 탄창을 챙기란 명령과 함께 국방부 장관의 특별당부라는 식의 말도 덧붙입니다. 북한 도발에 맞서고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나라 최정예 특수대원인 이들은 3시간 뒤 본회의를 해산시키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란 명령을 받고 여의도에 투입됐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출동 준비는 이미 이틀 전부터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해당 부대엔 비상 대기 명령이 떨어졌고 예정된 훈련도 전부 취소됐습니다. 밤 10시 30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획 누설을 막고 대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투입 장병들의 휴대전화를 회수해갔습니다. 10분 뒤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대대장급 이상 전 지휘관은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국방부 모든 직원도 출근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후 11시엔 합참 벙커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곧바로 정치활동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계엄 1호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707 특임단이 국회 본청에 투입된과 동시에 서울 강서구에 있던 1공수 특전여단도 여의도로 파견되고 경기도 이천의 3공수 여단도 북상해 서울의 길목인 과천을 틀어막는다는 등 부대별 임무가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기와 장갑차도 동원됐습니다. 불과 30분 사이 이뤄진 전격적인 군사행동. 변명의 여지 없이 치밀한 사전 모의하에 시행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하지만 계엄 수뇌부는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국회의 빠른 대응은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 4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군 철수 지시에 따라 오전 4시 22분을 기해 투입 병력들은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김용현마저 윤석열을 손절했습니다.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이 계엄령은 윤석열의 생각이라며 손절한 건데요. 친위 쿠데타를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은 홍구하다, 즉 마음이 거북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란죄로 고발된 사람이 국민에게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한 겁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기자단에 당당하게 공식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마저도 달라졌습니다. 기습적인 계엄령 선포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라고도 했습니다.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대통령의 뜻이었음을 재확인한 겁니다. 민주당의 초법적 입법 독재, 초유의 예산 삭감과 행정 사법 체계 마비는 내란 수준,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표현 등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말도 했습니다. 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를 정당화한 겁니다. 그럼에도 윤석열과 김용현은 깜빵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회를